자, 그럼 치료로 넘어가세요. 치료가 그럼 뭐가 있을까? 보시면 대전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척추 측만증의 만곡, 즉 커브가 이게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호전되는 경우는 없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유지가 되거나 진행하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전제를 갖고 우리가 치료를 접근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지만 치료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조기 아니면 수술입니다. 그다음에 쟤는 거기서 주기적으로 이제 요게 해당 안 되는 애들 관찰을 하거든요. 정기적인 관찰을 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의 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관찰, 보조기, 수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근처 병원에서 운동해라, 도수 치료해라, 깔창을 해야 된다, 카이로프랙틱 해라, 너무나 많은 치료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는 보조기랑 수술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요 도수 치료라든지 다른 운동 치료라든지 이런 거가 왜 안 되는지를 뒤에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인 관찰, 그 다음에 보조기, 안 되면 뭐 수술, 뭐 여러 가지 치료, 그 정도의 치료 옵션을 놓고서 그러면 어떨 때 관찰하고, 어떨 때 보조기하고, 어떨 때 수술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선택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각도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만증은 진행할까가 되게 중요한 치료의 여부이기 때문에,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각도와 이게 가만 내비뒀을 때 진행할 거냐, 이거를 저희가 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애들한테 이게 진행을 잘할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봅니다. 우선 골격 성숙도라는 걸 보고요. 두 번째는 만곡의 크기를 봅니다. 크기가 클수록 더 진행을 잘 하겠죠. 그 다음에 골격 성숙도는 애가 얼마나 어른 쪽으로 가까워지느냐,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느냐 아니면 성장이 멎어가느냐,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같은 크기라도 더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성인 쪽으로 가서 성장이 거의 멎을수록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만곡의 크기는 저희가 엑스레이에서 재기 때문에 어느 의사가 재도 크게 베리에이션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골격 성숙도라는 거는 우리가 그 환아의 나이라든가 뭐 초경이라든가 2차 성징이라든가 여러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골격 성숙도는 보는 의사마다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그 골격 성숙도를 판단하는 엑스레이 검사법입니다. 하나는 이제 손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손에도 이제 성장판이 많이 있거든요. 성장판을 카운트해서 얘가 성장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골반을 찍습니다. 골반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저 리서 징후라고요. 골반에 이렇게 보면 띠처럼 이렇게 성장판이 이렇게 닫혀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걸 리서 징후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그 대퇴골두를 싸고 있는 비구라고 그러는데요. 그 비구의 삼방 연골이 열려있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 친구가 성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 커브가 전형적인 성장 패턴입니다.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저 초경이라고 써놨죠.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초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초경을 했다는 얘기는 피크 성장보다는 내려간 거예요, 성장이. 그러니까 되게 그 피크로 많이 크는 시기는 초경 전에 옵니다. 보통 한 1, 2년 전에 오게 됐고, 그러니까 초경을 했다는 얘기는 확 크는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 되고, 초경으로부터 한 평균적으로 2년에서 2년 반 정도 더 큰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리서 징후가 나타나는 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이 친구가 성장의 이 패턴 중에 급성적인 게 있는지 아니면 성장이 멎어가는 쪽에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원칙을 알려진 것을 말씀드리면요.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진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릴수록이겠죠. 그다음에 나이가 어릴수록 진행을 잘하게 되겠고, 초경 이전에 진행을 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경 이전에 피크로 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초경 이전에 진행을 잘하게 되겠고, 20도보다는 40도 만곡일수록 진행을 잘하겠죠. 여자가 남자보다 진행을 잘합니다.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성장이 멎으면 진행을 멈춥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50도 미만일 때예요. 그래서 성장이 멎을 때 50도 미만의 측만증으로 남게 되는 경우는 대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요. 진행을 안 합니다. 하지만 50도 이상인 경우는 성장이 멎어도 1년에 1, 2도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우리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표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가로축에 있는 것이 이제 골격 성숙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인 쪽이라는 거고요. 세로축에 있는 것이 각도인데 저 보시다시피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진행을 안 한다는 얘기고요. 밑에 일부 하얀색으로 되는 거 진행을 한다는 건데 나이가 어릴수록 골격 성수가 낮을수록 또 각도가 클수록 진행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이 환자를 봤을 때 이게 진행할 것인지 진행을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하게 돼서 보조기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회색으로 표시된 저기는 가만히 놔둬도 진행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테이지 6인데 각도가 35도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진행할 가능성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측만증이 있는 모든 환자를 다 치료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치료 없이 내버려 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측만증이 있어서 어떤 치료라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보조기라든지 수술까지 가는 그런 환자들은 아주 소수의 환자들이고 대부분 환자들은 어느 정도의 측만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행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기 치료를 먼저 말씀드리면 보조기는 목적이 진행을 막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기를 안 하면은 가만히 내비두면 성장하는 동안 만곡이 점점 진행하기 때문에 이거를 눌러서 진행을 막아주는 효과를 보게 되고요. 보조기를 차면은 틀어진 게 어느 정도 교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조기를 풀면은 원래대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조기는 성장 과정 중에 진행을 막아주는 것이지 이게 그 자체를 교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보조기 프로그램을 잘 따라주는 환자, 보조기를 잘 찬 환자겠죠. 하루에 20시간 이상 잘 찬 환자들은 효과가 한 80, 맥시멈 85%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각도가 더 증가되는 걸 막아서 수술로 안 가게 해주는 것이 보조기의 롤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조기의 형태인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렇게 플라스틱으로 돼서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보조기의 원리는 아까 등이 튀어나오거나 허리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눌러서 간접적으로 척추가 더 휘는 것을 예방해주는, 막아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보조기를 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저런 갑옷과 같은 보조기를 입고 이 친구가 하루에 20시간, 즉 학교 갈 때, 잠잘 때 다 착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에 불편감도 초래할 수 있고요.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만 보조기를 처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뭐 각도가 크지 않은데 미리 채운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입니다. 아무한테 채우는 게 아니고 만곡이 진행할 위험이 높은 환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다 말씀드린 건데요. 성장이 많이 남아있고 각도가 큰 애들이겠죠. 그래서 성장이 많이 남아있는, 즉 초경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연전이 된 친구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리서 징후라고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그 성장판 띠가 있는데 거기에 좀 낮을 때, 그리고 각 작은 각도에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25도에서 30도 이상의 만곡, 이게 엔드입니다. 일 때 보조기를 치료를 하게 되고요. 어느 각도 이상에서는 보조기를 아무리 쳐도 효과가 없습니다. 즉 45도, 50도 넘어가면은 보조기 하면 고생만 시키지 이게 막아주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5도, 50도 넘어갈 때는 보조기 말고 저희가 수술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엔드인데 저기에 해당 안 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각도가 35도인데 예를 들어서 성장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조기 안 합니다. 왜? 성장이 많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반대로 성장은 많이 남아있지만 각도가 뭐 15도 언저리다, 각도가 크지 않을 때, 이때도 보조기 안 합니다. 그래서 보조기는 치료의 하나의 방법이지만 보조기 치료를 하는 경우는 매우 소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냥 경과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기 치료한 예를 하나 보시면은 12세 8개월에 처음 발견됐고요. 초경 1개월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친구겠죠. 위쪽 커브가 27도, 아래쪽 커브가 33도고 그 골격 성숙도 평가를 위한 엑스를 찍어보면은 성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친구였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하고요. 3.5년간, 3년 반 동안 보조기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막았어요. 보조기 치료하고 종료한 다음에 성장이 멎은 다음에 보조기를 풀렀거든요. 각도 변화를 보시면 어떤가요? 비슷하죠. 예, 초기 전이라. 이게 보조기 효과입니다. 이 아주 보조기 효과가 아이디얼하게 달성되는 환자고요. 진행을 막아줬기 때문에. 하지만 보조기 풀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게 보조기의 치료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11세 10개월이고요. 초경 아직 안 했습니다. 초경 아직 안 했다는 얘기는 성장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32도에 발견돼서 이 친구는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환자였기 때문에 바로 보조기를 했습니다. 보조기 하니까
23도로 살짝 줄었죠. 근데 조금 경과를 봤더니 다시 보조기를 하는 와중도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보조기를 했지만 보조기로 눌러놓는 힘보다 측만이 증가하려는 힘이 더 센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보조기를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증가합니다. 이게 보조기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이가 어릴수록 각도가 클수록 보조기를 해도 증가하는, 즉 보조기 실패 확률이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마지막 수술인데요.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청소년 인구의 뭐 0.1% 언저리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보시면 성장이 남아있는, 성장기인데 45도 이상의 만곡이거나 아까 보셨듯이 보조기를 했는데도 계속 진행하는 환자, 그다음에 성장이 다 멎어도 50도 이상의 만곡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걸 방치했을 때는 점점 더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남아있는 성장 정도나 각도로 이렇게 치료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술적 치료의 예입니다. 수술의 원리는 척추뼈에 이렇게 나사를 다 이렇게 심어서요, 봉을 세워서 그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치료가 되겠고, 각도가 작으면 왼쪽 그림처럼 각도가 작으면 거의 일자로 다 펴집니다. 하지만은 각도가 클수록 우리가 교정되는 각도도 좀 작아지고 또 수술의 범위도 많아질 수 있어서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너무 늦춰서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적절할 때 수술을 하는 것도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 물론 극소수긴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측만증 수술할 때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척추뼈 이렇게 돌아 있고 틀어져 있고 또 나사를 삽입할 공간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나 안정성의 문제를 의사뿐만이 아니죠. 뭐 보호자나 환자나 다 안정성의 문제를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3차원 내비게이션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하려고 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내 위치가 어딘지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다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치료가 정작 필요한 친구들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게 보조기가 됐건 수술이 됐건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치료 방법은 그냥 관찰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치료의 일환을 볼 수가 있겠고, 보조기 하는 법, 수술하는 법, 이 세 가지 뿐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주변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지만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기랑 수술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가장 중요하게 의사로서 봐야 될 것은 이 환자가 얼마나 만곡이 큰지, 그리고 성장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 두 가지를 전문가랑 잘 상의해서 판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긴 설명 들어주시려고 감사하고요. 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병원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